자체를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베타 남성이 시그마 남성이 될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시그마 남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그마 남성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군중 심리에 물들지 않고 개성적이고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했죠.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개성적인 인간이 되길 스스로 거부한다. 왜? 자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고립되고 사회로부터 배격받고 외롭고 고독하고 경제적으로도 언제나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수용해야 합니다. 시그마 남성 그 누구야? 디어드로라는 사람 있죠. 시그마 남성 이론을 창시해낸 사람이죠. 저는 그 사람이 시그마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지만 그 사람 스스로도 시그마 남성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시그마 남성이 기업에서 일을 할 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그마 남성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그마 남성은 남 밑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그마 남성은 다 자영업자 아니면은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그마 남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경제 이데올로기 안에 세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 밑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고용하거나 이 시스템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니면 산속에 가서 자연인처럼 사는 수밖에 없어요.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사는 것이 시그마 남성일 수 있겠죠. 우리 으라차차님은 지금 매우 협소한 그러한 마이크로적 개념에서 이 시그마 남성 이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거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이 세계관은 이 체제 안에서 살 때는 남 밑에서 이러냐 아니면 내가 누구를 고용하거나 나 혼자 이러냐야. 시그마 남성은 절대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월급쟁이다. 누구 밑에서 월급을 받고 이런다면 내 스스로 시그마 남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노예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문명 사이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계급이 존재한다.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노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 시스템 변하지 않는다. 20세기에도 노예는 있습니다. 출근 노예들이죠. 월급 받고 남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노예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노예의 개념은 뭐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게 노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대기업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뭐 그들이 여러분이 하신 일이 뭐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잘 보면 그 고졸 학력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저도 뭐 미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회계사로서.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쉬운 일들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적인 집약적인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도 있겠죠. 그게 소위 말하는 전문직. 시그마 남성은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노예란 것은 내가 원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노예이고 주인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주인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남성은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게 시그마 남성이고 그러한 자주성이 매력 있는 남성인 거죠.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월급 많이 받는 남자를 능력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월급 많이 받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이 남자가 캐시머신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남성성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 점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제가 많은 여성들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남성은 자주성과 개성이 강하고 주체성이 있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배하고 통제하는 남성입니다. 그 남자가 돈이 없어도 존나 멋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고 개성 있게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시그마 남성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내가 시그마 남성이 되야겠다는 생각도 모순이고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자. 마카 초이님의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좋아하는데 천공님의 생각도 듣고 싶네요. 시그마 남성이 나름 미니멀리스트죠. 왜 미니멀 라이프와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그 상반되는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많은 자본주의보다는 물질주의죠. 자, 우리 인간 문명상 5천년이라고 대충 봤을 때 더 된다고 보지만 우리 시대가 가장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 시대는 그릇, 접시 하나를 갖는 것도 굉장한 재산이에요. 그 당시 중세 시대의 서민들은 접시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나무로 만든 접시고 숟가락, 포크라는 게 없었어요. 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포크, 숟가락과 나무 접시입니다. 나무 접시가 얼마나 열악한 줄 아십니까? 대개 나무 그릇이죠. 설거지할 때 때도 잘 안 닦이고 냄새도 잘 안 없어집니다. 근데 대서양 무역 시대가 열리고 태평양 식민지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의 차이나 접시가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그게 16세기, 17세기, 18세기 매우 근대사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중국의 도자기로 만든 접시를 보니까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간편하고 너무나 값이 싸. 만들기도 쉽고. 그 전에는 자 봅시다. 중세 시대에는 귀족들은 은접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나마 은접시가 설거지하기가 좋고 냄새도 안 나고 보기도 좋고 은접시 아니면 나무 접시였어. 근데 대서양 시대, 태평양 무역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의 도자기 접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청자도 들어가고. 이게 유럽인들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식민지 야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필리핀이 왜 식민지가 된 줄 아십니까? 파인애플 때문에 식민지가 된 거예요. 파인애플이 얼마나 비쌌는데 옛날에. 한 개에 몇백만 원씩 했습니다. 요즘 시대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물질 문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욕구에서 만드는 거야. 야, 우리도 접시를 더 많이 만들고 싶고 유리잔도 더 많이 만들고 싶고 이걸 어떻게 빨리 많이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인도에서 나오는 면으로 만든 그 하얀색 드레스 같은 거 있죠. 결혼식 웨딩 드레스 같은 거. 그런 걸 입으니까 너무 귀티나고 너무 값도 싸고 너무 편하고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인도로 식민지화 시키죠. 이러면서 면을 수공으로 방직을 하다가 기계로 방직하는 게 나오고 이러면서 문명이 발달한다. 이러면서 산업혁명이 생기고 물건을 많이 가지게 되죠. 인간의 욕망이 혁명을 만들고 산업혁명을 만들고 정보혁명을 만들고 시대를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러면서 물질이 풍요해졌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요해지고 제가 지금 이 마시는 유리잔 이거는 옛날에 귀족들 아니면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집에 유리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다 자동차 한 대씩은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인생이 지금 많이 행복해졌나요? 더 불행해지지 않았을까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은 무엇이냐?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는 것은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굴레에서 정면으로 벗어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자본주의의 삶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하고 많은 경쟁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많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물건 몇 개 빼고는 다 필요 없는 물건들입니다. 이게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입니다.
시그마 남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의 핵심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보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음식을 잘 만듭니다. 제가 뭐 스스로 잘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잘 만듭니다. 제가요, 중국 음식점에 가서 한 접시에 3만 원, 5만 원짜리 음식 재료비 3,000원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이득을 봅니까? 27,000원 이득을 보죠. 그것을 내가 한 달에 10번을 만들면 30만 원 벌죠. 20번을 만들면 60만 원을 법니다. 이것을 엘빈 토플러가 저 같은 사람을 프로 컨슈머라고 합니다. 생산적 소비자라고 하죠. 시그마 남성은 생산적 소비자입니다. 미니멀 라이프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란 것은 꼭 돈을 만드는 능력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산적인 인간이 되면 돈이 필요 없어집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위대한 정신입니다.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혁신적인 사상이죠. 이런 것들이 시그마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미니멀 라이프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쓰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대중들에게 관심받고 싶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제차를 왜 좋아합니까? 관심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집에 드럼 세탁기가 있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돌아가는 옛날 아날로그식 세탁기가 있습니다. 옛날 세탁기가 세탁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아파트도 옛날식 아파트를 샀습니다. 왜? 옛날식 아파트는 양쪽으로 통풍이 되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되고 보온도 잘 됩니다. 돈이 없어서 이 아파트를 산 게 아니에요. 현대식 아파트는 통풍이 잘 안 되고 베란다가 없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보기 좋죠. 와, 너 새 집으로 이사 갔네. 하지만 삶을 살아가기에는 쾌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남성은 절대로 대중적인 사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시그마 남성입니다. 단순히 여자, 남자의 어떤 섹시적인 섹슈얼 밸류 마켓이죠. 섹슈얼 마켓 밸류. 여기에 한정돼서 마이크로하게 시그마 남성의 이야기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그마 초궁에서 추구하는 시그마 남성은 굉장히 그것보다는 거시적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도 정치 얘기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의 정치 세계관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75%가 잘못된 이론을 진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진보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 선생님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 또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의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